나는 저명한 잡지의 기자로 일하며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을 전파해왔다. 남부럽지 않은 경력에 일도 꽤 잘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쓴 글처럼 살지 않았다. 술에 중독돼 찌든 삶을 살았다. 내 인생은 나날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기사를 쓰기 위해 알래스카 오지에서 보낸 33일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알래스카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불편함을 안겼고 그 가르침이 나를 변화시켰다. 최근에 쏟아진 연구 결과들은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불편함을 경험하면 모든 면에서 훨씬 나은 상태가 된다고 말한다. 조상들은 늘 불편했다. 날씨는 너무 덥거나 추웠고 음식을 구하기 위해 동물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조상들은 날마다 수많은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편안함은 어떻게 우리를 갉아먹고 있을까? 1. 배고픔이라는 불편함. 24시간 단식하라. 알래스카에서는 하루 2000칼로리를 섭취했다. 하루에 약 6000칼로리를 소모했으니 4000칼로리씩 구멍이 생겼다. 처음엔 극한의 허기가 느껴졌지만 날이 갈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알래스카에 오기 전엔 배고픔을 몰랐다. 항상 손 닿는 곳에 먹을 것이 있었다. 현대인은 평균 하루 15시간 음식을 섭취한다고 한다. 반면 우리 조상들은 끊임없는 배고픔에 시달렸다. 음식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긴 단식 상태를 유지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 몸이 배고픔을 활용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배가 고플 때 우리 몸은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여 저장했던 조직을 태우는데 이때 손상된 세포와 죽은 세포들이 대량으로 제거된다.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암과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쓰레기 세포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자가포식이라고 한다. 몸이 자가포식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음식 섭취 후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인은 끊임없이 먹기 때문에 몸이 쓰레기 세포를 수거할 새가 없다. 하버드대 연구진은 간헐적 24시간 단식을 추천한다. 24시간 단식을 하면 쓰레기 세포를 청소할 수 있고 동시에 인슐린 수치도 낮출 수 있다. 때때로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것도 좋다. 아침을 걸으면 자연스럽게 12시간에서 16시간을 단식하게 된다. 배고픔에서 오는 불편함을 끌어안아라. 때때로 24시간을 굶는 것이 몸을 정화시키는 방법임을 기억해야 한다. 2. 운반이라는 불편함. 배낭을 메고 걸어라. 알래스카에서 나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행군했다. 근육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지만 돌아올 땐 몰라보게 건강해져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았다. 조상들에게 하루에 40km를 달리는 건 일상이었는데 우리는 마라톤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들에겐 저녁거리 구하러 가는 길에 불과했다. 그들은 연장, 무기, 물항아리, 음식 등 항상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녔는데 학자들은 물건을 나르는 이 운반 능력이 인간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술 문명이 등장하며 차, 카트, 캐리어, 유모차, 수레가 인간의 운반을 대신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신체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시 조상들의 방식으로 짐을 지고 걷는 운동, 러킹을 추천한다. 러킹은 무거운 배낭을 메거나 중량조끼를 입고 걷는 방식으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결합이다. 걷기나 달리기보다 훨씬 많은 근육을 동원하며 걷기의 2~3배 정도 칼로리를 소모시킨다. 또한 심박수가 올라가 심폐지구력이 좋아진다. 강한 심장과 근육이 생기고 관절을 유연하게 하며 각종 질병에서 멀어질 수 있다. 전 세계의 군대, 특수부대들이 병사들의 육체와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러킹을 훈련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러킹의 장점은 일상에 쉽게 녹일 수 있다는 것이다. 출근할 때, 이동할 때, 마트 가는 길에 무게가 나가는 짐을 매기만 하면 된다. 헬스장에서 역기를 들지 않아도 근력을 키울 수 있다. 당신의 운반 본능을 깨워라. 3. 고요함이라는 불편함. 소음에서 딱 2분만 벗어나라.
알래스카에서 나는 매일 9시간에서 10시간을 잤다. 영하의 기온에서도 푹 잘 수 있었던 것은 알래스카의 적막 덕분이었다. 도시에서는 사방이 소음이다. 소음과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진 결과 현대인들은 고요함을 어색하고 불편하게 여긴다. 다른 일을 하면서 TV나 노래를 계속 켜놓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장병을 유발하며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경고한다. 생활공간의 소음이 10데시벨 증가할 때마다 항불안제 복용이 약 28%씩 증가하며 시끄러운 도로 주변에 살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5%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고요에 가까워질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오디오 전문가 스티븐 오어필드는 완벽하게 고요한 무반향실을 만들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무반향실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극한의 고요함에 불편을 느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다. 마음이 점점 차분해짐과 동시에 소리에 대한 감각이 재조명되며 30분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자신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30분 넘게 무반향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이렇게 상쾌했던 적은 정말 오랜만이다 라고 말한다. 집이 조용한 것이 모차르트를 듣는 것보다 마음을 더 평온하게 해준다. 단 2분의 고요가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꼭 무반향실로 갈 필요는 없다. 잠시 공원으로 가서 바람소리, 물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루에 딱 2분이라도 자연 속에서 혹은 이어폰을 끼고 가만히 고요함을 들어보자. 결국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닌 불편함이다.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자 하는 불편함 속에 진짜 삶이 숨쉬고 있다. 편리와 효율, 멸균과 풍족의 시대가 우리에게서 앗아간 것들에 관하여 편안함의 습격.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